65세가 넘자마자 평생 모은 돈이 단 3년 만에 사라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매일 여행 다니고 여유롭게 지낼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과 병원비가 더 컸습니다. 퇴직금 3억이 있었지만 자녀 결혼과 주택 자금 지원, 부모님 병간호에 쓰고 나니 통장엔 몇백만 원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아끼면 버틸 수 있겠지 했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전 5년의 공백은 너무 길었습니다. 결국 집을 줄이고 새벽 일용직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서서히 변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벌어들였던 월급이 끊기고 생활비와 병원비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죠. 퇴직금이 있어도 자녀 결혼이나 집 마련을 돕다 보면 어느새 통장은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마음 한켠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이건 특별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부모님, 형제, 친구, 그리고 언젠가에 나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벌고 저축만 하면 노후는 괜찮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고금리 시대를 지나온 세대는 은행 예금만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기억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의 저금리 고물가 시대는 전혀 다른 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이자는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하고 의료비와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땐 매달 월급이 들어왔지만 은퇴 순간 그 월급이 사라지면 일상의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처음엔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녀 결혼식이나 주택 자금, 부모님 요양비 같은 큰 지출이 한 번에 몰리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5년은 고정 수입 없이 지출만 이어지는 빈곤 골든타임이 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나머지 30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세대 특유의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벌면 가족에게 쓰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기꺼이 지출하며 정작 내 노후 준비는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젊었을 때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은퇴 후엔 나 자신을 지킬 자산이 거의 남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에 불필요한 지출이 이어집니다. 친구 모임에서 체면을 위해 밥값을 내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일이 쌓이면 생활비는 더욱 빠듯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 제도나 지역 복지 서비스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혹은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빈곤이 심화됩니다. 여기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고립감은 정신 건강을 해치고 경제 활동 의지마저 떨어뜨립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이 특정한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50대라면 은퇴 후의 삶이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은퇴는 단순히 회사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이후 3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면 65세 이후 빈곤 통계 속 숫자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 배경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지만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이 끊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일을 할 때는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있었지만 은퇴와 함께 그 흐름이 멈추면 생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2세에 은퇴한 박성호 씨는 퇴직금 3억 원이 있으니 당분간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 부모님 병원비로 5천만 원, 집 대출 일부를 갚는데 1억 원을 쓰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달 나가는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보험료에 병원 진료비까지 더해지자 남은 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아직 여유가 있으니 괜찮다 했지만 2년이 채 되지 않아 생활비 마련이 막막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함정은 은퇴 직후에는 아직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으니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몇 년은 안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고 재취업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이때 지출을 줄이지 못하거나 계획 없이 자산을 사용하면 빈곤으로 향하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미리 소득이 비는 시기를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업 등 다양한 수입 통로를 만들어 두면 훨씬 든든합니다. 또한 현역 때와 똑같이 쓰기보다는 퇴직 2-3년 전부터는 노후 생활에 맞는 지출 습관으로 조금씩 조정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자는 그래도 퇴직금과 저축이 있으니 조금씩 쓰면 되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씨처럼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면 회복은 어렵고 물가와 의료비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목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생활비는 안정적인 수입원에서 충당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소득이 끊기는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미리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인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훨씬 안정되고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마음이 은퇴 후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아끼고 모으고 베풀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결혼 자금이나 집 마련, 손주 교육비까지 기꺼이 보태줍니다. 그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작 내 노후를 지킬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숙 씨는 30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과 퇴직금을 자녀 결혼과 전셋집 마련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때는 자녀가 웃는 모습만으로도 행복했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5년이 지나자 생활비와 병원비가 버거워져 새벽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금만 남겨둘 걸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죠. 이런 일은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내가 벌면 가족에게 쓰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가 생활비를 보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마음은 넉넉하게, 돈은 현명하게 쓰는 겁니다. 도움은 주되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자금이나 집 지원은 일부만 돕고 나머지는 자녀가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 그게 결국 자녀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은퇴 후 재정을 크게 흔드는 것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드물고 병원비가 생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매달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생기고 관절이나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는 횟수도 잦아집니다. 여기에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처럼 보험이 잘 적용되지 않는 진료까지 더해지면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순자 씨는 67세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약 800만 원이 들었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 체력이 떨어져 일을 오래 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었습니다. 결국 매달 나가는 약값과 병원비가 생활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건강 문제의 무서운 점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 번 생기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큰 병원비는 재정을 크게 흔듭니다. 따라서 건강 관리야말로 최고의 재무 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비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리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정기 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면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를 대비한 보험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간병보험, 실손보험, 국가검진, 보건소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내는 게 아까워서 가입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병이 생겼을 때의 비용과 생활 타격을 생각하면 이는 오히려 미래의 지출을 줄이는 투자입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은퇴 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다면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건강을 지키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건강한 몸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오래도록 사회활동과 소득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은퇴 후 빈곤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고립감과 정보 부족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보를 얻었지만 은퇴와 함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여유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정호 씨는 65세에 은퇴한 뒤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TV도 보고 집 근처 산책도 하며 지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주변에서 알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몇 년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 단순히 외로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 복지제도, 일자리, 건강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혼자 지내면 이런 정보가 들어올 통로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럴 땐 의도적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넓히는 것입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미 모임에 나가고 자원봉사나 종교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도 최소한의 관계망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단순히 마음을 덜 외롭게 하는 것을 넘어 생활과 재정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결국 사람과의 연결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경제적인 준비와 더불어 나를 지켜줄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빈곤을 예방하는 중요한 생활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퇴 후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생활 속 작은 지출이 쌓이면서 생기는 누수입니다. 매일 쓰는 돈은 한 번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총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마트에서의 충동 구매,
필요 없는 택시 이용, 손주에게 주는 용돈, 병원에서 받는 선택 진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박동수 씨는 은퇴 후 매달 일정한 수입이 없었지만 예전처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소소한 쇼핑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썼지만 한 달이 지나 가계부를 보니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출이 계속되자 예금 통장은 점점 가벼워졌고 결국 적금을 해약해 생활비로 쓰게 됐습니다. 작은 지출이 무서운 이유는 습관처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퇴직금과 저축이 있어도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목돈을 모으는 것보다 먼저 매달 어디로 돈이 빠져나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대형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이용하거나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타는 습관을 들이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무심히 넘기기보다 그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이 자리 잡으면 노후 자금이 훨씬 오래 버틸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할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은퇴 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벌어들이는 돈만큼이나 지켜내는 돈에 있습니다. 사소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5가지 이야기를 돌아보면 은퇴 이후의 삶이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는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가족과의 관계에서 재정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느냐, 사람과의 연결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지출을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모두 노후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지금 당장은 평온해 보여도 몇 년 뒤의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계부를 써서 지출을 살펴보고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노후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인 대비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나의 자리를 지키며 필요한 만큼만 쓰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남은 시간을 더 평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